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시안입니다. 좀 올리긴 하네요. 네, 네.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안고 계실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시험 마이크 아까 불러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공이 뭐 항공이라던가 뭐 산업공학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전 재료공학입니다. 재료공학 전공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포인터를 저걸로 쓸게요. 여기 웹에 계신, 온라인 계신 분들 안 보이시니까 포인터를 이걸로 쓰겠습니다. 네, 전공은 재료공학이고, 전 직장에 있는 와중에 알파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하라고 해서 업무 지시를 받아서 인공지능을 했고요. 그 전에 했던 게 제가 이미지 쪽 전자미경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지 쪽을 할 줄 알아서 빅데이터 TFT에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이직을 해서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신 분들 가끔 있어 말씀드리면 다 독학을 했고요. 네, 다 됩니다. 되더라고요. 좋은 교재가 많아서. 그 연구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그래서 보통 연구원하면 저렇게 하얀 가운 입고 저렇게 실험하시는 분들을 떠올리실 텐데 저는 저런 쪽보다 약간 이런 쪽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앞에서 보였던 이런 분들을 이런 실험실을 그 웨트랩이라고 합니다. 젖은 실험실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직접 실험하는 거, 실무 가져오는 거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하거나 하는 이런 실험실을 드라이랩이라고 합니다. 마른 실험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실험실이 젖어 있건 말라 있건 간에 하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일단 과제를 따야 돼요. 연구비가 필요하니까 연구비를 따서 그다음에 연구를 합니다. 저 이런 연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해서 받은 다음에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연구를 잘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쓰고 이제 발표도 하죠. 그래서 평가를 받고 이 평가가 다음번 과제를 따는데 또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큰 그룹은 그 먹여 살린다는 말을 하는데 마치 그 랩에 있는 장이 약간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돈을 벌어와야 돼요. 식구들의 인건비를 위해서. 그리고 연구실을 그 드라이브는 좀 나은데 웨틀랩은 이런 가스라던가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있잖아요. 숨만 쉬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요. 이런 데들은. 그래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어, 보통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앉아서 열심히 자기 일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연구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남이 한 연구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내 결과도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일들의 대부분 말과 글입니다. 말을 하고 글로 남기고 이런 것들 남이 쓴 글을 다시 읽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몰랐어요. 국어 능력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국어 능력이 중요한 필드고요. 특히 여기서 남의 연구를 공부하는 부분, 그리고 남의 것들과 내 그걸 합해서 함께 뭔가 정리하는 부분, 글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헌을 데이터 삼아서 일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말과 글이거든요. 특히 두 가지로 나뉘죠. 요거 이제 제가 쓴 논문이고 요거 제가 쓴 행정 서류인데 이제 논문을 이렇게 씁니다. 블라블라블라 씁니다. 요게 주로 이제 연구원들이 읽고 쓰는 논문이고요. 요거 이제 제가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 저에게 상을 주세요라고 썼던 그런 공적 도서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문서를 저 장비 사게 해주세요. 저 어디 가게, 저 출장 가게 해주세요 등등을 서류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연구원들만 거치는 게 아니라 행정원들도 같이 거치면서 다 같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연구원에서 여러 문서를 다루는데 저 문서를 데이터 삼아서 일을 올해 좀 많이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문헌을 분석하는 건 자연어 처리잖아요. 아시겠지만 또 책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를 다 공부할 새가 없어요. 사실상 제가 원래 있던 분야가 저쪽도 아니고 제가 학생 때 저런 걸 공부할 여지도 없었고 분야도 없었고 막상 닥치니 갑자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택합니다. 텃밭을 가꿀 여력이 없으면 마트에 가면 됩니다. 그렇죠? 품질은 괜찮으니까 마트에 나와 있겠죠. 사 먹을 수 있는 거겠죠.
가끔 먹고 배탈 나면 그 브랜드를 안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 자연화 모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든 대신에 갖다 썼습니다. 저희가 파이썬으로, 저 파이썬으로 자주 일을 하는데 수치 계산할 때 넘파이를 가지고 일을 하고 데이터 분석할 때 펜다스를 가지고 하고 그림 그릴 때 매플라를 갖다 씁니다. 그리고 일단 믿고 쓰는 것처럼 비슷하게 자연어 처리할 때도 스페이스, 키버트, 젠신,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픈 API를 이용한 TLDR리스라든가 구글 트랜슬레이션까지 갖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도 직접 만들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진업 값이 비싸면은 어머님들 그런 말씀 하십니다. 밖에서 사다 먹는 거에 더 싸다 이런 말씀 하세요. 마트 사는 것보다. 거기다가 사다가 먹으면은 장점도 있죠. 요리를 하는 시간 줄고요. 설거지하는 시간 줄고요. 쓰레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장점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런 시대잖아요. 챗 GPT 다 요즘에 너무너무 핫하죠. 웬만한 거 물어보면 다 답을 잘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 그리는 AI들 구루사와 아키라 스타일로 스타워드 포스터를 그려줘라고 어떤 분이 하셨더니 저렇게 멋있게 그려왔어요. 밑에 있는 거는 무슨 뭐 저기 이 세계 포털 뭐 도서관 이런 거를 그린 것 같고요. 저런 훌륭한 모델들이 있는데 굳이 제가 모델을 만들려고 기를 쓰지 않아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일단 연구자로서 연구 동향을 파악할 일이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 서론을 쓸 때 이제 이 분야는 이렇게 흘러왔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고 난 그 중에 뭘 해도 그래서 이 논문을 씁니다 라고 논문을 쓰죠. 원래 이 어떻게 흘러왔다 등등은 가장 아이디어하게는 제가 대학원 때부터 그 필드에 있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선배들한테 혼나가면서 논문 읽고 리뷰하면서 랩미팅하면서 10년 정도 논문을 익히면은 대강 압니다. 어디 그룹에 누가 유명하고 어떤 연구 핫하고 다 압니다. 그런데 저처럼 다른 분야에 있다가 갑자기 화학 이런 분야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에가 없어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 논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박사과정 때 레코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주제를 잡으려고 일주일 동안 논문 200편인가 300편을 읽고서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다 됩니다, 이게. 대학원생은 할 수 있어요. 대학원생이랑 할 수가 있어요. 졸업이 걸린 모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진짜 괴로웠거든요. 잠도 못 자요. 꿈에서도 논문 읽고 있다 깨면 날아가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AI라는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써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논문이 되게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 익스포넨셜로 올라가는 논문 편수가. 예전에는 필드에 나온 논문을 다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못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정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한 번에 한 편밖에 못 읽고요. 한 편 다 있는데 아무리 짧아도 30분, 길면 한 2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그죠? 코드 구현까지 안 해도. 그러면은 이 수많은 논문 중에서 어떤 것들 읽을지 잘 골라야 되는데 이거 스키밍이라고 하죠. 논문을 추리는 거. 어떤 걸 읽을지 잘 고르는 거라도 도와주자.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맨 밑에 거는 연구자보다는 연구원의 행정부서 중에서 다른 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실행하는 부서가 있어요. 저희 연구원의 이름은 글로벌 젤라스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또 그 과기부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런 그 기술 동향 같은 것들을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두루두루 잘 훑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공동 연구를 하려면은 우리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상대방은 우리가 못하는 걸 잘해야 되고 우리가 잘하는 걸 못해야지 성사가 되겠죠. 이런 포인트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분야에서 대학원 안 나온 사람들이 이걸 해야 돼요.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발표를 쭉 이어드릴 때 총 4개 정도의 세션이 있어요. 짧아요, 하나하나는. 근데 이제 그때 끝날 때마다 질문 드릴 시간을 드릴 텐데 그때 주셔도 되고 아니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손 드시고 여기 온라인 계신 분들도 써주시면은 이제 그 세션 끝날 때마다 보고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1번 연구 동향 파악입니다. 이 분야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자, 먼저 연도별 논문 출판 편수를 그냥 검색을 하면은 구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논문 맨 처음에 이렇게 이름 많이 있고요. 과제 제안서에 특히 많이 들어가요. 이 분야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분야 논문 내니까 실어주세요. 이런 의미인데 저런 그림들을 한 번씩은 그린다.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대학원들. 어떻게 그리냐면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좀 간단하지 않게 그리고 싶었어요. 저희 연구원에 작년에 유튜브를 본떠서 저희 연구원이 줄여서 그 코리안 인스티튜트 오브 에너지 리서치 줄여서 키어거든요. 키어2라는 거 만들었어요. 내부에. 밖에서 접속이 안 됩니다. 여기를 만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전을 했는데 이제 저거를 그리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코드 10줄도 안 돼요. 그냥 딱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냈어요. 스코프스에서 CO2, Climate and Energy 요거 세 개를 해서 논문을 검색을 하면 그 당시에 쭈루루 나옵니다. 그 전에는 요거를 이제 엑셀에다가 2001년에 96편, 2002년에 120편 쭈루루 써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도. 근데 스코프스 API를 써가지고 이걸 뚝딱 그렸어요. 몇 초 안 걸리는데 돌아가는데 3초, 그리는데 1초도 안 걸려가지고 뚝딱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7년 동안 12,000편이 넘는 논문들이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렸고 이게 공모전에서 작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상금이 적지 않았어요. 100만 원이었는데 참 따뜻한 겨울을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됐어요. 연구원에서 지출한 공모전에 제출품을 해서 대상 받았잖아요. 모두가 다 알게 됐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자, 먼저 저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스코프스 API가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랑 모두가 알고 있는 논문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이제 그 dev.elsevier.com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API 키 받아가지고 유즈 케이스에 이제 내가 어떨 때 어떤 코드를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서 이제 가이드 따라서 코딩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그 파이썬 기반으로 파이블류 매트릭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무슨 뭐 이제 그 리퀘스트 어쩌고 저쩌고에서 API를 던져야 되는 거라면 그것 좀 이제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냥 넘파이 이런 거 잘 쓰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 써가지고서 그냥 여기 있는 예제 컨트롤 CV 해가면서 다운받아 금방금방 받아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엄청나게 많이 긁어올 수 있습니다. 요게 그 제가 올해 초에 냈던 논문을 쓸 때 썼던 퀄이고요. 그 이런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머신러닝이라든가 모델링 쪽이 어떤 연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던 논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26,000편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참고로 저 쿼리를 던지면은 일주일에 7일 동안에 10,000개밖에 못 가지고 와요. 초록을. 어떻게 20,000표 가져왔냐면 계정을 3개 만들었습니다. 계정을 사서 열에 맞췄기 때문에 10만 편도 다운로드 받고요.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럼 뭐까지 오냐면은 논문 뭐 타이틀, 뭐 저자, 그리고 저희 소속 등등이 기본이고 여기에 앱스트랙트가 따라옵니다. 앱스트랙트가 여기 A, B 보이죠? 여기에 초록이에요. 초록까지는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이라는 거의 존재는 저자들이 기를 쓰고 자기 논문을 최대한 잘 요약해 놓은 글이기 때문에 심지어 250단어도 되잖아요. 요거만 잘 정리해도 논문 한 편을 정리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디테일한 뭐 데이터들은 다 뒤에 빠져 있겠지만 논문의 내용 자체는 다 들어있어요. 예, 한 달에 일주일에 10,000편 있고요. 저걸로 이게 제가 낸 논문이었고요. 여기서 뭘 했냐면은 먼저 이제 양적 동향 분석을 했어요. 시간별로 논문 편수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고 연관성 분석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같이 뭉쳐서 나왔냐. 그리고 단어 추세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연구 주제가 어떻게 변했냐.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희 연구를 포커싱하고 있는 그 건물 제형 태양광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빌딩 인티그레이트 포토볼타익스라는 건 약자인데 이쪽 분야가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학회가 얼마나 많이 열리냐, 그리고 이제 서적이죠. 책이 나오면 정말 꽤 많이 무르익은 거죠. 서적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봤습니다. 저 논문 내용 간단하게 훑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아까 25,000편 정도 가지고 왔죠? 가지고 오면은 거기는 초록들을 중심으로 단어들을 쪼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단어 단위로 쪼개서
이것들 중에 누가 많이 나왔니 등등을 분석한 게 오른쪽 루트고요. 왼쪽에는 근데 이 단어들을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가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시계열 데이터가 많거든요. 이쪽에 LSTM 같은 게 많이 쓰여요. LSTM이랑 RNN이랑 머신러닝이랑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다 다른 단어로 카운팅이 됩니다. 당연하죠. 다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포함 관계잖아요.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이 안에 신경망이 있고 그중에 LSTM이 있잖아요. 이게 단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리지 그래프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잘 묶어서 단어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날리지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먼저 8,700편 정도의 논문을 먼저 받아서 봤는데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씨 얘들 다 머신러닝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자연어 처리 기법이고 이거는 강화학습이고 이렇게 이건 앙상블 기법들이고 이런 식으로 묶었어요. 조각조각. 그래서 조각조각 묶은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디퓨저 탐색 있죠. DFS. 덱스 퍼스트 서치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가지, 요게 줄기고 이게 가지일 텐데 가지를 찾으면 따라 올라가서 줄기를 찾고 예를 들어서 살사가 나오면은 레인포스먼트 러닝 찾는 거예요.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또 어디 들어있냐? 머신러닝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쭈루루 찾아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저 작은 조그만 요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트리도 아니고 약간 건물 같은 것들을 묶어서 그 가지를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만들어진 거의 일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의 날리지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논문을 찾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뭐 구글넷이라는 게 나왔다. 그럼 요거는 CNN의 일부고 당연히 요건 뉴럴넷의 일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위쪽에 있는 상위 단어를 붙여서 분석할 때 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유의어와 동의어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이게 좀 골치가 아픈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태양광 모듈 뭐 이런 거 할 때 다 이게 제가 논문에서 뽑은 단어들이에요. 포토볼타익스, 포토하이픈볼타익스, 포토볼타익, 포토하이픈볼타익, 포토볼타익 셀, 포토볼타익 패널, 솔라셀, 솔라셀, 솔라패널, 솔라패널 등등 다 나옵니다. 처음엔 저거를 제가 아까처럼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했어요. 열심히. 잠을 안 잤겠죠? 밥도 안 먹었어요. 그때 저거 하느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올해 1월 달에 새로 일했던 인턴이 그 위키피디아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위키피디아에다가 단어를 넣은 분들 아시겠지만 정확한 단어가 없으면은 비슷한 거를 옮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에다가 포토볼타익스, 포토하이볼타익스, 포토볼타익 다 넣으면은 전부 다 포토볼타익스로 옮겨가고요. 그 리다이렉션 돼요. 그리고 포토볼타익 셀, 솔라셀, 솔라셀즈는 솔라셀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솔라 패널로 가서 유의어와 동의어가 처리가 돼요. 상당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뷰티풀스 같은 걸 써가지고 웹에다 던지는 식으로 했는데 위키피디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 사이트고 제가 막 던지면은 당연히 그때그때 답을 실시해 주면 서버가 그거가 걸리겠죠. 그래서 레이턴시를 걸어놨어요. 하나를 주면은 한참 있다 답이 와요. 제가 던질 단어가 자, 제가 논문만 25,000개예요. 단어가 몇 개일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렇죠? 계산을 해봤어요. 몇 개 던지 너무 느리길래 몇 개 걸렸을 때 시간을 재보고 남은 거 해봐서 했더니 29일 동안 하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그때가 논문 초록 제출이 보름 남았을 때였는데 말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단어들 모아놓은 거를 초기에서 다 던졌습니다. 이렇게 위키피디아에다가 요거 하나하나가 각각 몇 천 개씩의 단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멀티 프로세싱을 시켜서 위키피디아에서 열일을 시킨 다음에 얘는 모를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시킨 줄.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하면은 이 IP를 차단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안 하고 다른 연구원에서 했던 교육을 할 때 노트북 들고 와서 거기서 했는데 차단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저 수많은 단어들을 다 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고요. 이제 그 쓸만한 단어들을 모았으니까 이제 초록을 정리를 해야죠. 초록을 한 번 더 짜는 게 제목이고요. 그렇죠? 저자들이. 그리고 이 중 중요한 단어들을 저도 모아놓은 게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이 타이틀, 키워드, 초록 세 개를 모으면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웬만큼 나와요. 단어 기준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대해사라는 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클리닝할 때 무슨 뭐 최적 주기 뭐 이런 논문이에요. 대해사가 어디냐면은 이런 스페인, 포르투갈에 걸쳐 있는 이런 지역이고 그 이렇게 밑에는 밭이고 여기는 뭐 과일나무들이 같이 자라고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사일을 한 데가 있대요. 저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았을 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초록의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이제 요건 이제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기법이에요. 스타버즈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형으로 바꾸고 날리지 그래프를 적용하고 위키피디아에 던져서 그 리다이렉트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바뀐 게 여기 좀 있을 텐데요. 아마 여기 예 클린 에너지가 여기서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바뀌었어요. 위키피디아에 갔다 오면서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포토볼타익 패널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꾸며주는 말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너무 흔한 단어들 제거하고 해서 포텐셜은 너무 뻔한 단어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그거 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아까 이거 동향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판 연도에 따라서 몇 건씩 나왔냐를 봤습니다. 그리고 논문들이 다 똑같은 논문이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사이언스 네이처 가서 정말 탑급의 저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좀 좋은 저널이 있고 그냥 내면 받아준 저널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연구원에서 다 관리를 해요. 탑 5%, 탑 10% 관리합니다. 20%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을 받아가지고 와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봐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이렇게 지수함수에 피팅했더니 매년 16.1%의 그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50, 20이니까 전체의 5%, 10%, 20% 있으면 가장 정상적인데 처음에 필드 태동할 때는 좋은 논문 하나도 안 나오다가 지금은 탑 5% 논문이 탑 1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간이 조금 덜하지만 굉장히 좋은 논문 내기에 좋은 필드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도에 따라서 요게 연도가 찍힌 연도고요. 가로축이 논문 출판 건수, 세로축이 저자 숫자입니다. 출판 편수와 저자를 보고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거 특허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 필드가 초창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 완전히 망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특허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출원 인수, 출원 건수입니다. 도입기에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출원이 적어요. 그러다가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특허를 내다가 그다음에 출원 인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건수가 줄어요. 이게 한 분야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제 망해가는 성장원멸의 과정입니다. 여기다가 대응시켜 봤더니 완전히 거의 직선처럼 그래프가 쫙 나오고 있고 처음에 점점이다가 이게 1년 1년이거든요. 벌어지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게 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 전공 분야 논문들을 긁어서 했습니다. 제 전공은 하드디스크입니다. 지금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하드디스크.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갔다가 간길 그대로 다시 와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논문도 안 나오고 아무도 논문도 쓸 사람도 없는 거죠. 적으니까 간간히 나오긴 나와요. 지금도. 산업화가 다 됐고 지금은 이제 SNS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보면은 그 좀 좋은 저널들일수록 공저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단어 전처리 말씀드렸는데 전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초록의 단어들을 다 끊어가지고 얘들을 클러스터링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냥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포토볼타익 시스템, 포토볼타익 시스템즈가 다 섞여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포토볼타익 X도 있고요. 그렇죠? 모델링 그리고 어딘가에 모델 L 두 개 있는 모델링도 있고요. 솔라셀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자연어 쪽은 반드시 단어를 처리를 한 다음에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검색어에 포토볼타익의 약자인 PV를 넣었거든요. 이 뭐가 나냐면은
그 풀모너리 베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폐혈관이에요. 폐혈관 논문이 섞여 들어갔어요. 약자가 똑같아서. 요거는 그 프로스테이트 볼륨, 프로스테이트가 남자의 전립선이고 전립선 부피인데 이것도 들어갔어요. 재밌는 건 저는 분명히 논문을 검색할 때 아까 쿼리가 좀 길었잖아요. 이게 쿼리에 보시면은 불필요 다 뺐거든요. 무슨 화학도 빼고 무슨 뭐 저기 화학 엔진을 뺐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 뭐 면역학 뺐고요. 약학 뺐고요. 건강 뺐고요. 뭐 저기 뭐 메디컬 간호학 다 뺐습니다. 그런데 저런 게 왜 들어왔냐면은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연구 분야들이 점점 섞이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출판되는 논문의 50%가 다 학제 논문이에요. 멀티디스플리너된 논문이라서 이렇게 필터링을 걸러버리면 제가 그 다학제를 뺄 수가 없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그 카테고리컬 분류는 충분하지 않고 단어 수를 정립해야 된다. 그런데 정제를 하고 났더니 전 이런 단어들을 빼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아까 다 산재되어 있던 중요 단어들 뭉치면서 얘들은 극소량이기 때문에 알아서 빠졌습니다. 알아서. 전체에서 탑 1000개 단어만 골라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알아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훨씬 더 이제 파란색 계열, 빨간색 계열,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이 잘 묶였습니다. 이게 그 날리지 그래프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위키피디아랑. 그렇게 해서 저기다가 이거 이제 그 보스비어라고 하는 툴을 써가지고 했는데요. 일일이 날 코딩 안 했습니다. 툴 추출형 툴 썼어요. 이제 각 단어별로 단어의 평균 출판 연도를 봤어요. 보시면은 제가 한 대강 최근 한 10년 정도를 봤기 때문에 평균이 2016년이 평균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색이 어둡다는 거는 예전에 논문이 많이 나왔고 지금은 덜 나온다 라는 뜻이고요. 색이 밝다는 거는 최근에 논문이 많이 나왔고 근데 예전에 안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밝은 거 뭡니까? 머신러닝, 예측 모델, 롱셔텀 메모리 엄청 밝죠. 그렇죠, 당연히. 어두운 거 뭡니까? 에너지 컨버전 에피션시, 에너지 전환 효율 이런 거. 실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옛날 이 에너지 쪽이 옛날에 보일러 쪽도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연관된 이런 그쪽 단어들 좀 많이 좀 어둡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런 단어가 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관성도 볼 수가 있는데 머신러닝이랑 어떤 단어가 연관성인지 보면은 엄청 많아요. 연관성들이 너무 많아서 분석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리를 봤습니다. 일렉트릭 비하이클. 봤더니 태양광, 방법론, 데이터, 알고리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ESS 쪽에, 배터리 쪽에. 이런 것들 뽑아서 저게 해당하는 논문들을 따로 추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들이 5개 카테고리로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것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보스비어 내부 알고리즘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탑 5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그랬더니 빨간색 쪽은 이제 전반적인 뭐 서멀 에너지 전환, 뭐 실험 데이터 등등등이 이쪽에 있었는데 또 쇠퇴하는 모습이 보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거, 요즘 좀 덜하는 거. 그리고 카테고리 2는 뭐 태양광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고요. 여기 이쪽은 이제 태양광 그리고 회기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머신러닝 이쪽 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최근에 재생에너지 중에서 시스템과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모두가 그냥 감으로 알고 있던 거지만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BIPV라는 거를 제가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태양을 딱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BAPV예요. 빌딩 어태치드 포토볼테이라고 합니다. 약간 안 예쁘잖아요. 저기 부자연스럽고. 근데 이런 건 뭐냐면은 그냥 건물의 일부 같아요. 티가 안 나요. 미학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딱 봐서 느끼는 그런 뭐 저거 돌출돼 있고 이런 이물감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이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연구들은 어떻게 되고 있지를 이제 따로 추려서 본 거예요. 26,000편 중에 276편밖에 없어요.
전체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BIP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다 BIP를 보여요. 자기가 보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아직까지.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API를 받았잖아요. API 받았으니까 이만 나오는데 웹 검색하면 10개밖에 안 나와요. 저도 이 차이가 어디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웹보다 훨씬 더 많이 온다. API 썼더니. 그리고 이게 이 BIPV 관련된 논문들이 이제 전체 출판 건수고요. 요거는 논문 출판, 요건 컨퍼런스 페이퍼, 요거는 이제 리뷰 페이퍼, 이제 책입니다. 보시면은 논문도 2010년 들어서 야금야금 나오고 있고 컨퍼런스가 차라리 먼저 활발하잖아. 우리 모여서 얘기해보자 하면서. 그랬다가 그다음에 리뷰 아티클들이 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 성숙도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저기서 다 각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리가 안 돼서 사람들이 좀 정리해서 한번 보자는 식으로 논문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봤자 두 편, 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책이 강강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굉장히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분야에서 논문 내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거를 연구를 해서 올해 봄에 학교에서 제가 최우수 논문상 받았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되게 한 편, 두 편만 기다려요. 저널별로도 얼마 안 나왔어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을까요? 네, 네, 네네, 논문 양 적은 분야가 네. 여기까지 이렇게서 생각하면 아니면 되게 양이다 많을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할지. 지금 일단 안 들리셨을까봐 질문을 전달을 드리면은 논문 양이 많은 게 이런 부설하기 좋냐, 적은 게 하기 좋냐라고 하셨는데 둘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만약 이걸로 내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겠다, 또는 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일반성을 뽑아내겠다라고 할 때는 적으면 당연히 힘들죠. 좀 많아야 스토리가 나오는데 반면에 결과적으로 저는 또 논문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글을 너무 많으면 또 다시 또 추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몇 개 없으면은 후다닥 읽고서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저 논문은 올해 냈는데 2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8,700여 천0가 봤던 거였고 그때는 이제 저희 지도 박사님 같은 분께 제 논문 리뷰를 할게요라고 했었는데 딴 일 하다가 5일 남기고 논문을 한 편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했다 싶어가지고서 저 기법을 처음으로 써가지고서 논문 20몇 편을 추리고 싹 다 읽어서 저 이렇게 비슷하게 정리한 거랑 같이 가서 오히려 약간 칭찬을 받았던 기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분의 연구자는 마지막에 논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적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 그거는 맨 마지막 세션에 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혹시나 웹에 있나 잠깐 여기 있네요. 네,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 동향 파악입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그 회사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지 않거든요. 저희 연구원에 부서가 있습니다. 기후기술 전략센터라는 부서가 있는데 저기는 과기부랑도 일을 되게 많이 해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들, 그런 기술 같은 것들 요약해서 이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연구원 내에다가 전달을 하기도 하고 과기부에서 요청하는 보고서를 써주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협력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연구원과 협력하는 기업이 1128개예요, 지금. 그래서 협력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기술 이전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저희 연구원 윤열 박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중심이 돼서 개발한 기술을 상당히 거액의 기술 이전을 하셨고요. 패밀리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중소기업 들이죠. 되게 일반적으로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술혁신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인데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 좀 더 지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출연진이 더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제 과제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기업들, 그쵸? 과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기술을 전수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창업도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등등 하려면은 상대방 파트너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 회사가 막 되게 나랑 하는 일도 있지만 혼자도 잘하고 또 다른 게도 잘해서 쫙쫙 올라가고 뭐 무슨 뭐 나스닥에 갈 것 같은지 아니면은 재정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올해 일 시작했다가 회사가 망할 것 같은지 등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파악하기 너무 힘들고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그 언론 보도를 따와서 우리 연구원에다가 심습니다. 이게 저희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업무 사이트 일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중소기업 정보에 이렇게 언론 홍보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회사 이름이랑 대표자 이름이랑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 번호 제가 좀 안 보이게 했고요. 이메일 주소랑 뭐 있고 필요할 때 이거 받아서 쓰기 다 올라와 있고 이 회사가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기사를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담당자가 넣었어요. 담당자가 1년에 일주일쯤 날을 잡아서 계속 구글링을 해가지고 회사 이름 검색치고 뉴스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 버튼 누르고 넣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저랑 같이 만들었죠.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5월 달인가 저 연구원에 나온 거고요. 요게 지금 다 이런 기사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데일리. 매일매일 가면서 업데이트가 돼요. 요거는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쓴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 질문하셨던 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 저 이따 보겠습니다. 헤들리스는요. 예, 요거는 그냥 RPA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제이션.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름들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비카인즈라고 하는 언론정보지원재단에서 만든 언론보도 그 API가 있어요. 여기다가 회사 이름 같은 거 치면은 기사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회사 이름 던져도 1,100개밖에 안 되는 거죠. 기계 입장에서는. 뚜루루 던지면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와요. 그러면 그거를 오고서 기업별 언론 보도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뚜루루. 이게 전에는 사람의 수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연간 되던 게 일간 된다는 거. 그래서 1월 달에 만약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면은 전에는 12월 돼서 알았는데 지금은 그 다음 날에 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조사를 한 거라면은 테마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보도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 보도를 가지고서 지난 한 달 동안에 과거 30일까지 언론 보도를 쫙 훑어서 단어를 뽑아서 보면은 가장 높은 단어가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기업 소재 뭐 이래요. 사실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입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검색어를 2차 전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제일 많이 나오겠죠. 이게 배터리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 회사 뉴스니까 산업 기업 많이 나오겠죠. 소재가 있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이거는 딱히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거나 이거를 관련된 사람들이 당장 지금 캐치를 해야 될 뉴스가 못 돼요.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면은 과거엔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확 중요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급상승 검색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제가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단어들이 저렇게 이렇게 수백 개가 있는데 얘들이 과거 360일 전까지 나오는 그 빈도들을 보면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 최근 한 달 동안이니까 12분의 1이죠. 그렇죠? 가만히 두면은 비율이 9%가 될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 넘어선다라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더 이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9%를 얼마나 많이 넘어서냐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은 최근에 중요시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11월 달에 정의한 건데 미국, 적자, 배터리, 달러, 글로벌, 공장, 리튬, 전략, 세계, 시장, 수출, 포스코.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회치가 되는 겁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이제 자기네가 뭐 하겠다 뭐 이런 기사 많았고요. 이 적자라고 하는 거는 양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빈도 순으로 하면 절대 나오지 않았다는데 보시다시피 거기는 전혀 없다가 최근 한 2달 사이에 갑자기 뜬 단어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런 것들도 이제 그 뭐죠? 담당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드렸고 저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동으로. 네. 질문 있으면 주시고 혹시 일단 헤들릿에 온 거 먼저 볼게요. 아까 붙여가지고요. 아까 시각화된 네트워크 중에서 색깔별로 클래스 1부터 5까지 나누셨는데 여기 잠깐 같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다. 네, 나누셨는데 5가지로 나누가 있나요? 그리고 저만의 클래스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저거는 제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방만하게 했습니다. 그 비주도 학습을 했고요. 5개를 제가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단어들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으라고 했고 저기 아마 DB스캔인가 그게 베이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거 기준으로 많을 때는 뭐 20몇 개까지도 나뉘긴 하는데 일단 저기에서는 딱 보기 좋게 5개가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거에 대한 방법론은 사실 아직은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아직도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막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이 주제 저 주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서도 결과 보고 하는 단계라서 이렇게 휴먼 러닝을 하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알고리즘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도 좀 공부를 더 많이 한 뜻이고요. 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수집할 때 언론사만 다르게 유사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별도 처리 안 되었나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네이버 뉴스를 크롤링했으면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이버 뉴스 검색하면 뭐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뭐 한겨레 좀 나오잖아요. 비카인즈가 괜찮은 게 이런 것들 상당히 겹치는 걸 걸러줘요. 그리고 비카인즈 API는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비카인즈에서 API를 제공하긴 하는데 그 저희 같은 연구기관들이 협약을 맺고 API 키를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비카인즈 API를 통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해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기사 본문 전체가 다 날아오지는 않고 명사 위주랑 제가 넣은 검색어 위주 그 해당하는 부분들 토막토막 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전체를 매끄럽게 받지는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API를 좀 더 잘 만져보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시각화 네트워크 툴 이름. 이거 스펠링 그럼요. 알릴 수 있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그 줌에다 쓸게요. 보스 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뀌었어요. 대소문자가. 보스 뷰어라고 합니다. 뷰어가 이 빠졌네요. 잠깐만요. VIEWER 네. 보스 뷰어입니다.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인가? 맞나? 저기 어디 다른 데인데. 어디서 만든 대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무료입니다. 누구나 받아서 쓸 수 있고 어, 그 웹 오브 사이언스 포맷으로 데이터를 넣으면은 저런 식으로 네트워크 나오는데 네트워크를 JSON 파일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서 또 이제 뭐 소팅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GUI 모드로 할 수도 있고 내가 분석한 결과를 외부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BIPV 이외에 다른 연구 영역에 현재 프레임워크를 확장하여 적용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그 방법론을 튼튼히 하는 측면에서 제가 박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 수백 편의 논문을 읽었던 그 분야에 한번 해서 방법론을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첫 번째로 거기서 뭔가 구멍이 보이면 메우고 싶고 저희 연구원에서 태양광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화학 촉매라던가 배터리 전극이라던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협력도 하고요. 이런 쪽에다가 다 적용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부서 소속이 아니라 그 여러 연구부서를 도와주라고 만든 인프라 부서 소속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기 이따가 말씀드릴 거 논문 수업문 써서 보내고 또 다른 촉매 논문 써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여러 분야에 벌써 보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좀 빠르게 분야를 파악할 니즈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논문 내면 저도 실적도 되고 좋죠.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일단 이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채용 서류 검증입니다. 아까 그랬죠. 논문 API로 받아올 수 있다고. 그렇죠? 논문 정보를. 저희 연구원에서는 대강 이렇게 있습니다. 77년도에 생겼고요. 한 560명 정도의 정규 직원이 있고 1년에 2번 또는 3번 채용을 합니다. 그때마다 한 10대분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한 200분 정도가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 보통 연구직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이기 때문에 논문 실적이 1인당 10건씩 정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1,500에서 2,000편 정도가 한 번 들어옵니다. 코드 1,000건 정도가 들어와요. 1년에 두 번 채용했을 때. 저거를 검증을 합니다. 그냥 받았다 고지고대를 믿고 쓰지 않아요. 어떤 일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채용 공고가 나면요. 지원서를 접수를 받죠. 그렇죠? 저도 저렇게 지원했겠죠. 예전에. 그리고 이제 서류를 처리를 하는데 먼저 모든 지원자에 대해서 논문과 특허를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스크리닝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학력과, 그러니까 졸업장의 진위 여부죠. 진위 여부를 검증을 하고 어학 점수를 필요하다면 검증합니다. 행정직 같은 분들이 여기 해당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과한 대상을 면접을 보고 이제 채용 선고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건 전수예요. 근데 이거는 5배수 정도예요. 50명 정도? 60명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논문 4,000건을 봐야 돼요. 특허를 1,000건 봐야 돼요. 업무 부담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받으면 사람들이 그 논문 제목이랑 이거 있죠. 컨트롤 C 해서 구글에 붙여놓고 이 논문 진짜 있는 논문이에요. 통과. 왜 검색이 안 나오지? 이상하다 다시 놓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이 사람 사기쳤나? 이렇게 하는 식이었어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합니다. 지원자가 요거를 냅니다. 논문 제목, 게재 일자, 저자 순위, 전월명, DOI. DOI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 디지털 오브젝티브 아이디, 논문의 아이디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증빙자료 PDF 파일 내고요.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인사정보를 확인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요. 그리고 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보존력에도 교차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정보, 임팩트 팩터 등등을 해야 되는데 저걸 사람이 다 할 엄두가 안 나서 외주를 맡깁니다. 정확한 금액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웬만한 차 한 대 가격이 나갑니다. 괜찮은 차 한 대 가격이 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수천 편 논문들에 대해서 저는 임팩트 팩터랑 피인용수를 다 일일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 결과를 받으면 여기다가 다시 일일이 보면서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단수만복 업무 비용 시간 들고요. 저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올 초에 그랬죠. 저희 원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너 논문 정보 볼 수 있다며 네가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저렇게 엑셀 파일 형태로 지원자들이 낸 걸 모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API를 던지면은 DOI라 정말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받은 저자 목록 순서 학술용 출판 연을 나오고요. 이거랑 사람들이 낸 거랑 비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SCI 등재지 목록이 있어요. 학술지 목록이 있어요. 여기랑 비교를 해가지고서 여기 목록에 사람이 낸 저널이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SCI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엑셀 파일 나옵니다. 리포트가. 그러면 마지막에 인사 담당자는 이 파일만 보고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저희 연구원에 지원하신 분들의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가렸고요. 이 엑셀 파일을 여기 제가 짠 코드의 일부분이에요. 여기 파일 읽어놓고 있죠. 그래서 돌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짜라락 읽어서 이제 한 줄 한 줄 아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검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쫙 검증이 다 됩니다. 얼마 걸릴까요? 몇 분 안 걸리죠. 몇 분 안 걸려서 잡았다 요놈이 나옵니다. 국내 저널을 SCI로 속여서 냈어요. 딱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좀 아직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 이름이 제일 큰 문제고요. 이 주저자와 교신저자, 공동 제1저자, 공동 교신저자.
사람 순서 이름은 세 번째 있는데 공동 제일 저자. 이거는 맨 끝에 이거 혹시나 싶어서 말씀 우리 형 지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운받은 겁니다. 아무거나. 두 사람이 공동 결심 저자. 이러면은 이거를 읽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XML 파일까지 파싱을 해봤는데 이 공동 결심 저자를 표시하는 이 그 컨트리 프레스펀트 요게 양식이 다 달라요. 출판사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자동화를 못했습니다. 요거는 사람이 아직 보고 있어요. 논문 요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대부분의 항목, 이펙트 팩터 등등을 다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이름, 이 정이라는 이름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 성씨도 있고 이름 좀 들어가죠. 표현 방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것들 다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는 이니셜까지 같은지 확인을 하고 일단 리포트를 합니다. 저자가 제출한 자기 영문 이름과 다르면 담당자님 확인해 보세요라고 여기다가 쓰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보고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RPA와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를 대폭 줄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국제공동연구 탐색.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태블릿에 있나? 네. 없으면 이제 가겠습니다. 요게 조금 재밌게 했어요. 요거 지금 논문 냈고 지금 이제 리뷰를 받아서 고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딱 수동상이 달랑 한 줄이 와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연구원이 다른 데로 공동 연구를 하려고 해요. NREL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연구원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훨씬 투자를 많이 받아서 정규 지원은 5배에 달하고 예산은 4배에 달하는 곳입니다.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입니다. 저기랑 공동 연구를 해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잘하지 쟤네보다? 잘하는 게 과연 있을까? 규모 차이가 심한데. 저분들이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거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저기서 나온 논문들을 다 봐야 돼요. 그죠? 지난 10년 동안에 저 NREL에서 출판한 논문들을 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는 논문으로 실리지 않는 어디에 뭐를 적용했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어디서 뭐 누가 거의 비부를 했다던가 등등의 여러 가지 뉴스가 실리죠. 홈페이지에는 어떤 뭐 포럼을 개최했다던가 그런 것들을 다 읽어서 이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언제나 양이죠. 지난 10년 동안의 거를 본다고 치면은 9,219편의 논문과 54편의 웹 문서가 있습니다. 저거를 사람이 논문 하나당 1시간씩 본다고 치면 9,219시간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보고서까지 써야 돼요. 자기가 잘 알고 있지 않은 분야를 다 포함해서 보고서를 써서 윗분들한테 우리 여기에 어떤 부처랑 한번 협업을 해봅시다. 아니면은 여기는 별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어렵죠. 그죠? 거기다 우리 연구도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에 논문 3,667편 냈어요. 논문이 12,886편입니다. 다 합치면은. 이 사람 죽을 겁니다. 요거를 빠르게 해보겠다라고 했던 게 제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과 웹 아티클을 가지고서 첫 번째는 공저자들의 소속을 보고서 저 NRE라는 곳이 공동 연구를 어디랑 많이 하는지 해외랑 많이 하는지 아니면 미국 내를 선호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주제들을 뽑아서 우리 연구원과 저쪽이 뭘 잘하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게시물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거 세 가지를 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연구 근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쿠스로 저 12,000 얼마 싹 다 긁어와가지고 저자들 정보를 뽑았어요. 저자들의 어필리에이션을 봐가지고 요게 이제 건수로 그린 거고요. 요걸 비율로 그린 건데 건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시간이 들고 있지만 비율로 보면 약간 재밌게도 해외 연구기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해외니까 한국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해외가 약 3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독으로 된 논문들이 약간 좀 줄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기보다는 다른 데랑 일을 하는 거를 좀 늘려나가고 있다는 뜻인데 이 초록색에 늘고 있죠. 초록색에 늘고 있다는 거는 이 DOE, 그 에너지부, 그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휘하에 굉장히 많은 연구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원, 한국으로 치면은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들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만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그 외에 미국 내 다른 연구과도 비슷합니다. 한 70% 정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끼어들 여지는 여기인데 어떻게 하고 있었지? 다른 나라들 어떻지? 보는 겁니다. 자, 아까 그렸던 보스별을 똑같이 써가지고 그리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요 동그라미 크기가 큰 게 NRE랑 논문 같이 많이 쓴 데입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막 열심히 하지 않는 나라 딱 있죠.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어요. 협력이 현재보다 과거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없으나 현재 많은 나라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데가 있습니다. 멕시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죠. 사이프러스도 있고요. 우리나라만큼 안 좋은 데가 약간 터키 같은 데도 옛날에 때 좀 많이 안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좀 정량적으로 다시 봤습니다. 예,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양주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 독일, 영국, 한국 등등 순인데 여기 10년 동안의 거를 다 누적으로 해서 다 더한 거예요. 영국이 최근에 갑자기 5년 사이에 급상승을 했고요. 한국은 줄었는데 줄은 나라 별로 없어요, 보면은. 웬만하면 평균을 유지하거나 약간 늘었는데 한국이 이상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후에 한번 비교해 볼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0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거립니다. 여기 지금 빠진 나라 많아요. 겹쳐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좀 멀어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근데 NREL이 그동안에 국정력을 얼마나 활발히 했냐. 과거 10년 전에 2000년 보면은 두 개 국이, 두 개 나라가 같이 쓴 게 73.7%입니다. 이게 해외 공동만 따진 거예요. 74% 정도가, 3분의 3 정도가 2개국이 같이 했고요. 그리고 2, 3, 4, 5개국, 5개국 안에 들어있는 게 전체 97%입니다. 웬만하면 다 이 안에 있고 굉장히 예외적 케이스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은 두 나라가 한 게 전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5개국까지 했을 때도 90% 줄었어요. 90%에서. 최대 많이 한 나라가 20개국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그 NREL이 국제 공동 연구 비중은 30% 정도 비슷하지만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연구는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비중의 감소와 관계없이 나라들이 웬만하면은 다 늘었는데 많이들 늘었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줄었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심할 땐 20개국까지 했는데 여기도 이제 없던 거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이랑 NREL이 한 것들을 한번 싹 다 봤습니다. 전수조사했더니 3편 남았어요. 10년 동안에. 되게 이거 같이 안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2014년에 한 편, 2020년과 21년에 같은 저자들이 두 편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할 여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뤄봅시다라고 약간 좀 이렇게 붕업시키면서 할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저 12,000 얼마를 다 놓고 토픽 모델링 돌렸습니다. 레이턴트 디리클레 얼로케이션 DLA 돌려가지고 9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어요. 주제를, 논문들의 주제를. 그랬더니 솔라셀부터 포토피직스까지 9개까지 나왔는데 여기 PC 공간에서 이렇습니다. 보시면 여기 바이오매스 그 무슨 뭐 이제 그 미생물 생성해서 뭐 연료를 생성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나무 같은 부산물을 이용해서 애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요. 촉매와 그리고 촉매 수소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촉매와 배터리 전극 쪽이 이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태양광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들, 솔라셀, 그리고 여기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광물, 그 포토피직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인 그 재료공학 이쪽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윈드 터빈, 히 시스템 이쪽은 좀 스케일이 크죠. 이렇게 9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디에 논문을 많이 냈냐를 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단 NREL이랑 우리 연구를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연구비나 사람이나 몇 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논문도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양적인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이쪽이 밝고 이쪽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논문을 많이 낸 데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캐탈리스트 일렉트로노드. 그리고 바이오매스 퓨얼. 그리고
사실 낮아야 정상인데 비등비등한 데까지 있어요. P 시스템. 이거 3개 정도는 우리가 저쪽에다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들죠. 물론 저 중에서 이제 뭐 하이임팩트 저널이 얼마냐 또 따져봐야겠지만 아직 그것까지 보지 않았고 일단 양쪽으로 이러니까 더 많은 확률이 큽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배워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를 배우고 가르쳐 달라고 좋을까? 당연히 얘네가 잘하는 거. 에너지 시스템, 윈드 터빈, 그리고 솔라셀 이쪽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대강 전략이 쓰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뭔가 과제 제안서를 쓴다든가 해서 펀드를 마련하고 그쪽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글로벌 전리신과 함께 이제 좀 제안을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들 한 편 한 편 다 일일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거를 읽기가 사실 힘들어요. 특히 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제를 골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편을 읽고서 내용도 정리를 해서 디테일하게 어떻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듭니다. 대학원생도 힘들어요. 박사도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저거를 좀 경감시키자라고 하면은 논문을 더 양을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본문을 250단어로 줄인 게 초록인데 초록도 읽기 힘들고 단어가 어려운 게 많으니까 번역까지 되면 좋겠어요. 만든 게 이겁니다. 그 요약 엔진을 썼습니다. Rapid API라고 제공하는 TLDRDS라고 하는 저 그 문서 요약 엔진이에요. 이 초록을 넣으면 이렇게 줄어요. 내용이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되고요. 근데 저렇게 줄었다고 읽기 쉬운 게 아니에요. 저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똑같은 단어도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거를 결국에도 사전을 찾아보고 특히 약어들 나오잖아요. 아까 뭐 PV 같은 거 있었죠. 뭐 포토볼타이스 같은 거, BIPV 이런 거. 약어를 또 검색을 또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사전을 찾아볼 거라면 내가 번역해서 주면 더 좋죠. 그래서 네이버 파파고라던가 구글 번역기 같은 거 돌리면은 통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거는 읽기 힘들어도 이거 읽기 쉬워요. 우리말이니까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논문마다 저렇게 요약을 하면은 대감의 내용을 뭉뚱그려서는 저장이 되는데 그 요약이 되는데 이 논문 한 편 한 편이 담고 있는 그 유니크니스, 독창성은 정리가 안 되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초록을 쓰는 일반적인 구성에서 이런 파트가 있어요. Here we show 이런 데가 있어요.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논문이라는 게 굉장히 객관성을 엄청나게 유지를 하면서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는 이 연구에서 무엇을 보였다. 어떻게 했다라는 순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here we show, in this study, it is shown that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we found that 이런 뭐 등등의 단어들을 룰 베이스로 뽑아냈습니다. 일단 we랑 I만 들어가도 거의 비슷해요. we랑 I란 단어가 나올 때 별로 없어요. 여기에 총 9문 중에서 3문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3문장도 번역을 해서 던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반적인 내용 요약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독창성 줄인 거 있었죠. 저것들을 묶으면은 되겠죠. 근데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사람한테. 이걸 내가 보든가 남한테 보든가 아무튼 줘야 되는데 저거 지금 코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드 실행팔 노트북 주면은 이거 볼 사람 별로 없어요. 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걸 맞기 때문에 MS 워드 문서로 만들어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웹문서 있었죠. 웹문서 이렇게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근에 어떤 뭐 포럼을 개최했다. 이런 기사들을 요약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이 기사 길이가 이쯤 됩니다. 다시 보면은 이쯤 됩니다. 저거를 읽고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뒤에 거 읽다가 앞에 게 날아갈 만한 기억 분량이에요. 2346단어입니다. 제품면은 저것도 똑같은 논리로 방법으로 번역을 줄이고 번역하면 되죠. 그리고 MS 워드 문서에다가 담습니다. 파이썬 docx라고 하는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걸 쓰면은 그 스트링 같은 것들을 워드 형식에 맞게 뭐 굵게 또는 글자 색깔 바꿔서 등등등 우리가 볼고 있는 형태 넣을 수 있고 저 기사 원문의 링크까지 살려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요약본을 보다가 이거 좀 더 사실 읽어보고 싶으면은 링크를 클릭하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이런 문서입니다. 아까 봤던 그 긴 문서, 그 긴 글이 65단어로 줄었고요. 번역까지 들어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챕터들 넘어갈 때 좀 지루하니까 이런 워드 클럽을 하나씩 넣어주고요. 이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짜라락 보고서가 생깁니다. 이것들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이것들 읽어서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사 이제 수소 트럭에 대한 기사인데 URL 나와 있고요. 이거 클릭하면 넘어갑니다, 진짜로. 이 기사에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 다운받아서 박아 넣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키프레이즈를 뽑은 것들을 넣고요. 그 파이 텍스트 랭크랑 키보드 같은 것도 씁니다. 요약본을 넣는데 이게 그 기계 번역이라서 약간 단어가 어색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문도 같이 넣습니다. 어색하면 찾아보면은 좀 이제 이거 보고서 이제 어색함이 풀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게 50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돼요. 근데 이 50 몇 페이지짜리가 원래는 어마무시한 양의 거를 굉장히 엑기스를 압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저 보고서를 줄치면서 보다 이렇게 체크하다가 관심 있는 것 좀 더 깊게 보고 하는 식으로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그럼 대강 이렇습니다. 연구 기관명을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와장창 가지고 오고 우리 연구원 것도 같은 기간 동안의 거를 와장창 가지고 와서 같이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인용 네트워크 분석하고 연구 추세를 분석하고 이 분야를 비교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서 요약 딥러닝 모델 쓰고 문서 번역 모델 쓰고 이거 제가 안 만들죠. 오픈 API로 써서 결국 얻고 그리고 요건 키버트는 그냥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깔아서 쓰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출력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를 상당히 업무를 상당히 효율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질의응답은 좀 끝나고 이제 받겠습니다. 한 번에. 요것도 아까 제가 발표 자료 만들고서 달리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소녀가 밤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걸 그려줘라고 해서 저렇게 그려줬어요. 저거 손으로 그리려면은 그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아니죠. 있는 사람도 시간 많이 걸리죠. 근데 저거 타이핑하고서 한 1분도 안 기다린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좋은 도구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내가 어떤 분야의 연구원이라고 해서 이 연구 분야에다가만 쓰려고 하는 건 약간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 자연어 쪽에 그리고 이미지 쪽에 딥러닝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특히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내가 안 만들어도 가져다 쓰면은 누구나 지금보다 훨씬 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예전에 이게 패러데이라는 분이죠. 아주 전자기학의 문을 여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실험하시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실험하고 있잖아요. 실험하고 일하고 엄청난 변혁이 있던 거예요. 모두. 저 실험 방법론적으로가 아니면 환경적인 면이나 근데 저런 변혁을 이런 그 문서를 다루는데 가지고 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서 올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약간 좀 야무진 꿈을 말씀드리면은 해놓고 보니까는 우리 연구원만 쓰기 되게 아까워요. 사실. 제가 아까 우리 연구원 이름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 이름을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대로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의 지금 짧은 기간 안에 하고 싶은 좀 큰 꿈은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확립을 해서 NST가 뭐냐면은 출연연들 위에 있는 상위 기관입니다. 과기부 밑에 있는 NST를 통하면은 다른 출연연들의 짜자짜자 같이 이렇게 비가 오듯이 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NRC는 뭐냐면은 이공계 말고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문과 쪽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입니다.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저쪽을 통하면은 이제 이공계를 넘어서 문과 쪽도 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구원만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대학들도 다 연구를 당연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연구원들 있으시니까 저분들도 안 쓸 이유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이제 많은 분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아까 NRE에 논문 분석하실 때 네, 그러면 NREL 그 논문의 이제 기관이 소속 기관이면 네, 그걸로 검색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는 소속 기관명도 있지만 소속 어필리에이션 아이디가 있어요. 그 아이디를 검색하면 좀 더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uthor 아이디는 쓰면 안 돼요. 저자도 저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에 대한 논문을 보고 싶다 하면 제 아이디를 고유해야 되잖아요. 고유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소속이 바뀔 때 학교를 졸업하고 이직할 때마다 바뀌었어요. 저도 제 거를 CV를 만들어 보기도 해봤다 알았는데 이게 아이디가 사람 거는 쓰면 안 되고 기업 거만 써야겠구나.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맞춰도 괜찮을까요? 잠깐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차례대로 할게요. 네, 시각화를,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지식이 시각에 너무 도움이 되나요? 공지에 오르시면 데이터를 조금 아시나요? 그거 궁금합니다. 먼저 시각화는 일단 데이터를 그림으로 바꾸는 게 시각화죠.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내 머릿속에 좋은 그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쁜 그림이 뭔지 모르는데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효과적인 전달력이 모르는데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취미가 그림 보는 게 취미거든요. 옛날 그림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지과학 같은 거 조금 보면 좋습니다. 뭐 게슈탈트 법칙 같은 거 아니면은 색깔을 어떻게 써야겠다. 어떤 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좋고 참고로 제가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강추하는 책이 있는데 데이터 시각화 교과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두껍지도 않습니다. 약 이 정도 되는 두께인데 코드가 한 줄도 없이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예제 그림들이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예시가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머릿속에 있는 걸 손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코딩이거든요. 저는 파이썬을 쓰지만 뭐 태블로도 있고 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엑셀도 있고 엑셀도 좋습니다. 요거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근데 내 머릿속에 담는 게 먼저예요. 머릿속에 담는 게 없이 손으로 하면은 이게 예쁜 그림이 죽어도 안 나옵니다. 연습이 안 돼요. 근데 머릿속에 목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을 하면서 구글링을 하고 연습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약간 시각화 자체랑은 또 조금은 별개인 것 같아요. 뭐 통계적 기법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지도 알아야 되고 저건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저거는 저도 데이터를 딱 보면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한 열댓 번 고친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들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챕터에서 난리지 그래퍼를 구축하는 방법은 이어됐는데 키워드 정제,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살짝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잠시만요. 이거 일로 가야 되죠? 네. 포인터가. 네. 아까 난리지 그래프에서 뽑은 것들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잠깐만요. 네, 여기 있다. 여기서 단어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단어를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서. 잠시만,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넘어가겠구나. 로 네. 여기서 단어를 정리를 했는데, 자, 마지막에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멋있는 단어들이 안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단어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 문서에서 뽑은 단어들이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랜덤 포레스트 앞에 붙어 있는 뭐 앙상블 모델, 무슨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겁니다. 키워드를 추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키워드를. 그러니까 난리지 그래프는 지금 얘가 랜덤 포레스트 썼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확히 써있진 않지만 랜덤 포레스트를 썼다는 거는 머신러닝을 썼다는 거고 프리 모델을 썼다는 거고 앙상블 모델을 썼다는 거고 뭐 등등등이야 라고 이제 더 추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했던 덕택에
여기다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포토볼타익스로 분류가 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이 분류가 됐고 여기서 다 따로 나와서 보이지도 않았던 뭐 IGBM이니 뭐니 저기 무슨 뭐 RNN이 하는 것들이 머신러닝으로 그렇게 묶일 수 있던 겁니다. 단어를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나 안 되셨으면은 저기 더 추가로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보기 요거는 답 주시고요. 문사철에서의 부서서 활용하십니까? 네. 한자로 된 고적 원문 같은 것들을 풀로 분류 정제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쪽을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뭐, 논어니 맹자니 하는 것들에 관심은 많이 있지만, 저쪽을 이렇게 이 정도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서, 일단 제가 보기엔 가능은 당연히 하겠죠. 왜냐면 또 언어고, 그것도 이제 특히 중국 쪽에서 당연히 한자를 가지고 하고 있을 테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뭐 발표라던가 논문을 좀 찾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버트 파인 튜닝 관련, 키버트도 버트 모델 기반의 프리트레인드 모델링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등장할 텐데 새로 파인 튜닝 하지 않아도 키보드 출력 어려움 없으셨을까요? 예, 좋은 질문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마트 얘기했잖아요. 사다가 먹겠다. 일단 지금 사다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약간 입맛에 안 맞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저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를 휴머런 시키고 있는데 조금 경험치가 쌓이면 그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 파인 튜닝 등을 통해서 이제 더 정밀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 입맛엔 좀 덜 맞는데 배탈은 안 났어요. 그 말은 일단 써도 문제는 없다고 느끼고 있어서 일단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발견이 되면은 즉시 조치를 취할 거고요. 일단 현재는 그 단계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시간적으로 수년간 한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리고 웹 아티클을 요약할 때도 레피드 API를 사용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레피드 API에 있는 TRDR-DIS를 이용했습니다. 논문뿐만 아니라 웹기사도 굉장히 잘 요약을 했어요. 저거는 비교적 제가 대조를 해보고 확인하기 쉬워서 굉장히 잘 요약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레피드 API 말고도 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도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 전에 해봤는데 그건 또 좀 약간 재밌는 방식이었어요. 또 레피드 API는 일종의 그 앱마켓 같이 되어 있어서 그중에 내가 뭐 하나를 구독을 하겠다라고 하고 건별로 이제 뭐 한 달에 뭐 $10 이렇게 돈도 내고 쓸 수 있고 한데 오픈 API 쪽은 그냥 GPT 모델을 돌리는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쿼리에다가 그러니까 그 레피드 API는 TRDS에다가는 그 요약을 하고 싶은 원문을 던지면은 그냥 얘는 기능이 요약 기능이니까 요약하는 게 여기 나와요. 근데 오픈 API는 뭔가 되게 제너럴한 거 같았는데 다음 문장을 요약 한 100단어로 요약해줘. 그러면 뭐 summarize 뭐 following sentence in 뭐 100 words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그 뭐죠? 그 슬래시 n 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쓸 문장을 붙이면은 정말로 그게 요약이 되고 아니면 뭐 트랜스레이트 디스 어쩌고 하면은 이게 뭐 번역이 돼서 나오고 문장과 명령을 동시에 자으로 던지는 느낌입니다. 또 재밌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구글링 해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익명의 답변자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려주셨네요. 조선일보를 번역하는 거랑 뭐 이렇게 트랜슬레이팅 한자 히스토리컬 다큐멘트 뭐 등등등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이만 발표. 잠깐만요. 네, 스코프스 등 다른 사이트들에도 확장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지금 사용한 게 스코프스 API인데, 구글 스칼라를 뚫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글이 오피셜하게는 API를 제공하지 않지만 그 썰프 API라고 돈 내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를 쓸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글 스콜라를 뚫었다는 그 위인들이 가끔 몇 분씩 있습니다. 구글 하다 보면은 그분들 보시면은 그 뚫어서 또 잘 하시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소스는 많고 방법 많으니까 조합을 잘 하게 따라 달린 거죠. 영어만 가능한가요? 영어만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약간 트릭인데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시킨 다음에 요약을 시키고 다시 한글로 번역시키면 한글도 가능하고 요거를 제가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요. 써먹을 만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독일어, 일본어 다 됩니다. 번역기 자체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번역기 같은 경우에 레피드 API에서 제공하는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걔가 그 단어별로 돈을 받나 그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 다음에 번역을 한 이유가 돈 적게 내려고 그렇게 했고요. 이만한 거를 이렇게 번역을 다 통으로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한 것보다는 요약은 건별이거든요. 짧게 요약한 다음에 이걸로 번역시키는 게 더 지출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서비스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면은 그것들 보고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번역기가 돌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저는 유튜브 스크립트를 봐서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스크립트 뽑아서 그걸 영어된 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조금씩 해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네네네. 예,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파이팅.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잠깐만요. 아니구나. 없구나, 이제. 네, 없으면 마칠까요, 이제? 네. 정말 긴 시간 발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혹시나 오늘 놓치신 분들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